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광명시가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횡성군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 2호기 발전이 갑자기 자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가 읍면동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긴 장마에다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식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상품성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소비자도 상인도 모두 울상입니다. 비가 그쳤는데도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채소값을 확인할 때마다 혀를 내두릅니다. 상추나 깻잎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열무 또한 너무 비싸가지고 가게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광주 양동시장 기준 한 달 전 680원 선이던 상추 100g 가격은 1,820원으로 무려 166%가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100g에 1,430원으로 한 달 새 120%나, 열무는 1kg에 3,730원으로 80%나 급등했습니다. 전국이 극한호우로 몸살을 겪으면서 잎채소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졌고, 그나마 시장에 나온 채소들은 가격이 크게 오른 겁니다. 상인들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 데다 경매를 받아온 물건도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우니까 야채가 싱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울수록 계속 이게 막 이렇게 물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진 것도 엄청 우리가 예민해요. 손님들이 만진 것도. 과일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비 탓에 제철 과일인 수박과 복숭아, 포도는 당도가 떨어지지만 가격은 평년에 비해 10에서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식탁 물가 고공행진은 추석까지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가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113개의 공약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광명시는 2023년 2분기 기준 113개 공약 가운데 9개 공약 이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104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 이행을 완료했거나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개발지역 동물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차단벽 설치 등입니다. 이 가운데 친환경 전기차 충전 시설은 민선 8기 설치 목표 대수인 170기의 2배가 넘는 353기를 설치해 공약 이행률 20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은 올해 목표액 1,100억 원의 82%인 902억 원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평생학습, 사회적 경제,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추진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4월 17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에 선정돼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마포구 어르신들이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로당이 개소했습니다. 지난 21일 염리동에 위치한 마포 자이더 센트리즈 경로당에서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내빈들과 경로당 회원 및 직능단체 회원, 마포구청장, 염리동 직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를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는 여가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께서 함께 모여 소통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활력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수해로 인한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시 소속 공무원 300여 명이 예천군 감천면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지속된 집중호우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 예천, 영주, 문경, 봉화 등의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복구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감천면 천양 1리에 인력을 집중 지원키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경북도에 긴급 지원하는 한편 대구 새마을회에서 봉화 춘향면, 학산리에 컵라면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서 경북 영주시 영주초등학교 대피소에 천막 예순동을 지원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가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2023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를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대구 국제대학생 캠프는 해외와 지역 대학생 간의 국제 교류를 증진하고 해외의 친대구 인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17번째를 맞았습니다. 23일 대구에 도착한 해외 대학생 참가자들은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캠프 기간 한국어 학습, K-팝 댄스, K-푸드, K-뷰티 체험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합니다. 특히 올해는 K-팝으로 인한 한국 호감도 변화, 세계 청년들이 원하는 공항의 모습을 주제로 토론회장을 펼치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경기도 관람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평창군 곳곳에도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평창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장마철 토사로 인해 피해를 본 발달장애인의 가정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평창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는 장마로 토사가 정화조에 밀려들어가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을 겪던 발달장애인 가정에 용평면 번영회, 용평면 중기협회 김박사 설비의 도움으로 정화조 교체와 집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도사리 부녀회에서는 가정에 방문하여 고추장 불고기와 밑반찬 등을 지원하며 따뜻한 이웃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횡성군 공약이행평가단이 2023년 공약이행평가 제2차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이행 실적과 추진사항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단은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민선 8기 공약사업 100건에 대해 부서별 제출 자료와 실무자, 부서장 면담으로 기본 계획의 타당성, 목표 달성도를 비롯한 5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 실적과 추진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 70개, 향상 등급 15개, 보통 등급 14개, 노력 등급 1개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노력 등급을 받은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당초 사업 대상지가 취소 결정돼 현재 추진 불가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계획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평가단은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관리로 이행률을 제고하고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군민과 함께 공약을 추진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횡성 어사진미 생산을 위해 장마 이후 벼 병해충 방제와 이삭거름을 적기정량 살포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계속된 장마로 습도가 높고 일조량이 적어 벼는 웃자라고 연약해져 잎도열병, 잎집 무늬 마른 뼘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해충도 급격히 늘어나 적기 방제가 필수입니다. 벼 잎도열병은 비료를 많이 살포한 논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적기 방제하지 않으면 목도열병과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돼 쌀 수량 및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홍명나방은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해충으로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현상이 관찰되면 곧바로 적용약제를 뿌려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비가 그치는 대로 예방 차원의 사전 방제를 철저히 하고 횡성 어사진미 대표 품종인 삼광변은 8월 1일 전후에 이삭거름을 정량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이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운영 중인 가운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횡성군과 춘천시, 동해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방문 시 동행 매니저가 접수에서 수납, 검사, 투약 지도 등 과정에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용료는 기본 1시간 5,000원에 30분당 1,50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교통비는 전액 자부담입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으로 횡성 시니어 클럽으로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이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과실 낙과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병해충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온 뒤 농작물 관리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배수가 불량한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해 토양병의 확산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도열병과 탄저병 예방을 위해 약재를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축사에서도 전기시설 쪽으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가축 먹이는 비에 젖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충북도 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25일까지이고 대출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북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이나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가운데 대출 당시 기준소득이 8분위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산사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기술사, 녹색연합 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 설명, 기후재난 산사태 실태 및 교훈, 산사태 예방의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지역의 면밀한 기후위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위기 상황 예측 시 강제 대피 명령을 통해서라도 인명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대응 정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인명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1일 포항시는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극한 호우로 인한 건설공사장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열렸으며 시 공사관리감독부서와 각 분야별 안전관리 관계자들은 위험 요소 선제 제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전국 12곳의 특화단지를 선정했죠. 광주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치 특화산단으로 지정돼 1,9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들과 비교하면 투자 규모가 턱없이 적습니다. 정부는 최근 첨단 전략 산업 7곳과 소재 부품 장비 5곳을 특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고 광주는 미래차 소재 부품 장치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종 결과에 이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끊임없이 한다라고 하면 좋은 경험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미래차 특화단지에는 앞으로 국비 6천억 원 투입, 70개 기업 1조 9천억 원 투자 등이 예상돼 부가가치 효과가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다른 권역의 특화단지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전체 12개 특화단지 가운데 영남권은 포항 12조 1천억 원, 울산 7조 4천억 원 등 5곳에 26조 5천억 원,
충청권은 천안 17조 2천억 원, 청주 4조 2천억 원 등 세 곳에 2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호남권은 광주 미래차 1조 9천억 원과 전북 새만금 6조 4천억 원 등 두 곳에 8조 3천억 원에 그쳐 다른 비수도권 권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3월 발표된 전국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서도 경기 용인의 반도체 산단 규모가 300조에 달한 데 비해 광주 미래차 산단은 6,700억 원 수준입니다. 6,700억짜리죠. 반도체 비하면 300조에 0.2% 남짓의 돈을 투자했다. 이런 방식으로는 곤란한 거죠. 국가 균형 발전이려면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만 균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낙후된 광주 전남과 타 권역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밝힌 주장대로 교통량이 16%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인근 교차로 절반 이상이 과포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대책을 다시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 신세계 인근 도로의 모습입니다. 할인 행사가 열린 이마트와 백화점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오가는 차량이 뒤엉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광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평일 기준 신세계백화점 인근 12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F등급이 4곳, 2등급이 4곳, D등급이 3곳, C등급이 1곳이었습니다. 신세계 인근 교차로는 현재 평일에도 이미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백화점이 4배 확장돼 이용객이 3.5배로 증가하면 일대 교통 상황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백화점이 확장된 2027년에는 12개 교차로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F등급이 되고 2등급이 2곳, D등급이 3곳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D등급은 혼잡한 교차로, 2등급은 교차로 용량이 꽉 찬 최대 포화, F등급은 빠져나가는 차량보다 진입 차량이 더 많은 과포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광주 신세계의 분석대로 실제 교통량이 16%만 늘어날 거라고 가정하더라도 교통 지옥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신세계 야구단이 우승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 이쪽 주변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어요. 그와 같이 뭐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는 더 하면 되었지. 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볼 것 즐길 것 없는 광주에 근사한 백화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는 지역민의 열망을 앞세워 당장 불보듯 뻔한 교통지옥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 2호기 발전이 갑자기 자동 정지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방사능 유출은 없다고 밝혔지만 수명 완료까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2호기 발전이 자동 정지된 건 오늘 오전 11시 57분쯤. 한빛원전 측은 한전과 연결된 송전선로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고장 파급 방지 장치를 시험하던 중 이상 신호가 발생해 터빈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빈이 정지되면서 원자로 발전도 자동으로 멈췄다는 설명입니다. 한빛원전 측은 이번 사고로 방사능 유출 등은 없었다며 오히려 설비 이상을 감지해 안전하게 정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수명 만료까지 불과 3년가량을 앞둔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사고가 난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 수명 만료를 앞둔 1호기와 함께 수명 연장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래된 핵발전소를 설계 수명 이상으로 10년 더 연장하려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상 신호 그리고 고장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 측은 원안위 측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2호기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핵심 정책인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를 위해 업무 협약 기관인 한국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 홍순옥 부이사장과 제주상공회의소 양문석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에도 상장을 준비하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은 만큼 한국거래소에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손병두 이사장은 제주 향토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 이후 오영훈 지사는 한국거래소 하계사의 안내를 받아 자본시장의 역사부터 현재 한국거래소 주요 업무까지 관람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둘러봤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기업과 도내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육성 유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읍면동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훈 지사와 도청 간부급 공직자들이 43개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4일 조천읍 사무소를 찾아 조천읍 지역의 현황 및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직원들은 읍내 불법 방치 폐기물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역 내 건축물이 늘면서 대을리, 와산리 지역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도정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불법 방치 폐기물 증가와 관련해 8월에서 9월을 불법 방치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해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화물 차량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상수도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상수도 공사가 빠른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주최 주관한 오영훈 지사 초청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4일 중소기업 중앙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신산업과 연계되는 제조업 비중을 높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심 항공교통, 그린 수소, 민간 항공 우주산업 등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의 비중을 10%까지 상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15개 협동조합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가스 산업 발전 협의체 구성, 노후시설 개선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향후 제주도는 간담회에서 공유한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와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2차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를 열고 제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제주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역사 문화지구 조성사업과의 연계,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현우 제주대 교수는 인공 서핑장 조성과 함께 피트니스 센터 등 도내 체육시설을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야간 경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중문 관광단지 내 야간 경제구역을 지정해 중문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관계부서, 행정시,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야간 경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야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매월 제주관광 현안 논의회의를 개최해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주요 관광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적당한 운동과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